자, 이어서 경물론 기토 청간을 살펴봤으면 그 지지하고 관계성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질은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일지가 있고 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를테면 계절은 인월에서부터 그 축월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간이 어떠한 계절이냐에 따라서 일간 대비 월치를 사실 이렇게 계절별로 매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 월지가 있고 월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월간. 그러면 그 계절에 일간으로 봐도 되고, 예를 들면 기토는 무토는 이렇게 무의 시절의 흐름에 따라서 무의 작용력이 끝나면 갑을병정 무기로, 그러니까 기의 영역이 따로 있고 무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간 입장으로 보면 그런 거고, 계절 입장으로 보면 계절도 청간이 있고 지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지지의 모습이. 예를 들면 자월이다라고 하면 자월은 해월에서 해자가 지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월은 술해를 우리가 술해 천문이라고 하잖아요. 술해를 지나면서 여기 술해는 다 병이 태양이 묘절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광명이 사라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색계가 화려함이 사라지는 자리예요. 화려함이 사라지면 정신이 그렇죠? 뭔가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 이런 거를 잘 하면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사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가 유시에 완전히 죽었다가 신에 약해져서 병신병에서 병유절에서 묘를 하잖아요. 해가 들어가서 완전히 끊어져서 그 다음에 병자의 태가 돼가지고 해가 다시 떠오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떠오를 준비를 하면서 결국은 축을 지나서 인으로 인중의 병화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그 어떤 인호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인호술의 병화 운동을 이제 드러나는 운동을 하려고 자월이 되면 이미 극음으로, 이건 유금이잖아, 유금. 음이 가장 왕성한 이럴 때고, 이거는 일양이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일양이 희생을 해서 이렇게 오음 일양이 돼서 이렇게 자월에 일양이 희생을 해서 여기서 뭔가 출발을 하는, 시작을 하는, 움직임을 하는, 이게 이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라고 하면 자월은 기본적으로 청간에 갑병무경임이 붙잖아요, 그렇죠? 갑병무경임. 그러면 갑병무경임 중에서 갑자, 예를 들어서 뭐 병자, 무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자, 임자 같은 경우는 임자는 이미 여기서 해에서 한번 절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계절이 거꾸로 갈 필요 없는 거고 앞으로 가야 되니까 임자월이면 그냥 암흑이니까 청간지지가 계절로 보면 경자도 마찬가지지. 경자도 그렇죠? 경자도 그러니까 갑자도 이미 해중의 갑목이 아직 이렇게 어떤 드러나려고 하는 계절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갑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병자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자월 같은 경우 병이나 정이나 근데 정자로는 못 붙으니까 이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부합이 되면 계절적인 조합으로는
괜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월이나 아니면 5월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5월 같은 경우는 개나 임이 붙어야 되는데 개 오로는 못 붙으니까 개 오로 못 붙으니까 이모가 붙으면 이미 이러한 그 사오미의 어떤 그 화의 어떤 그 분열 분산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거를 제압해 줄 수 있는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이런 형국들이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월지에 예를 들어서 음양이 붙으면 이렇게 충묘사 미해유 붙거나 아니면 신자진 인호술이 붙거나 이렇게 양간양지 음간음지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 다 이런 계절의 월의 성분하고 일간의 성분하고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거는 일간 대비 지지 계절의 성분인데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월의 상태 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의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은 뭐냐면 일간 기준으로 해서 일지나 월지나 연은 좀 멀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는데 그냥 각각 중에서도 월의 환경이 월의 환경은 이건 이게 계절적인 거고 월에서 대운이 나가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조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있어서 그렇게도 보는데 어쨌든 지금 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전 시간에 살폈듯이 기토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땅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간목을 키우는 이게 목적이고 땅이 이미 무토하고는 달리 약간 습토죠. 그렇죠? 습토이기 때문에 윤습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보다는 그러니까 임수는 사시사철에 원래 궁토에도 쓰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임수 자체가 들어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다 개수를 쓰거나 안 쓰거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지에 방국에 사오미로 형성이 돼 있다든지 인호술로 형국이 돼 있다든지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럴 때는 임수를 어떤 그 조우의 대용으로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형국인데 결국 그럼 기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간목은 관성인 거고 그렇죠? 관성인 거고 그리고 개수는 이렇게 그 재성인 거고 병화는 인성이 되는 거죠. 인성. 여기에 만약에 기토일간이 신유술월이 되면 격으로 보면 식상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식상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기토일간이 식상으로 쓰는 거는 을목일간이나 신급일간이 식상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게 쓴다. 가치가 잘 드러나질 않는다. 이건 거예요. 아니 물론 식상을 잘 써서 무기토일간이 뭔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능을 발현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본질적으로 금목이 상쟁을 한단 말이에요. 금목이 상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만족도라든지 생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간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정화 같은 경우 그렇죠? 기본적으로 간목하고 무토나 경금을 쓰잖아요. 그렇죠? 인성으로 제격 폐인을 쓰거나 아니면 어쨌든 인성을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상관 폐인을 해서 식상으로 쓰거나 다 정화는 이렇게 묘하게도 음간이면서도 다 천간에 좋아하는 조합을 양간으로 이렇게 갑병무경임을 양간으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기토일간은 좀 섞여 있지. 섞여 있는데 특히 기토일간은 간목이나 정화보다는 병화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보는데 계절적으로 가을을 놓고 쓴다라고 하더라도
토생금하는, 그러니까 토생금하는 식상은 금기는 예리한 거고 생기를 자르는 거고 하기 때문에 금기의 예리함을 순화시킬 수 있는 거는 금생술을 하거나 화극금을 하거나 이렇게 페인을 해주거나, 그죠? 페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생제를 하거나 이런 구조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묘지는 관성의 계절이고 사오미는 인성의 계절이고, 그렇죠? 해자축은 이렇게 이제 재성의 계절이어서 볼 수 있고, 원래 천간 구조에서 쓰기가 어려운 신유술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유술생도 있고, 신유술 중에 천간에 예를 들어서 번기가 뜰 수도 있죠. 신금이 뜨든 경금이 뜨든 이랬을 때는 병이든 정이든, 그럴 때 경신금이 떴을 때는 특히나 그럴 때는 정화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병화를 쓰는데 금이 떠서 식상으로 있을 때는 정화로 그 페인을 해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천간의 구조를 쓴다. 그래서 이제 천간의 그 십천간의 조합을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격으로 그러니까 실제 그 시장의 현재의 그 어떤 관법을 전개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발작용일 수도 있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관법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다 이 격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좀 무시를 한다거나 또 제한적이라거나 이를테면 효용성을 낮추거나 이런 경우들로 많이 봅니다. 왜? 수천 년 동안의 격을 봤으니까, 1000년 이상 가까이 격을 봤으니까.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요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어떤 그 물상으로만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 궁통의 관법하고 나머지 자평의 관법하고 3대 그 서적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적천의 관법하고가 다 다른 거예요. 궁통에서 어떤 조후를 얘기하고 계절별, 천간의 희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체에서 얘기하는, 체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사주팔자 8글자의 영역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사주라고 하는 거는 명이 있고 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은 못 보는 거예요. 운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상으로 보는 것도 사주를 해석하는 8글자를, 내기둥 8글자를 해석하는 다른 프리즘인 거예요. 근데 그 프리즘을 가지고 그걸 운까지 대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주를 심리로 봐도 되고 별별 방법이 많아요. 뭐 12운성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그 체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는 거니까 코드를 읽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뭔가 뭐 기륭화복도 좋고 이 사람의 어떤 운명에 대한 부분도 좋고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는 거는 그 용의 영역인 거죠. 운에 대한 영역. 물론 이렇게 뭐 화대운, 뭐 수대운 이런 조우에 대한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있는데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거는 본질적으로 이런 격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헤아려져야,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이 구슬이 끼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체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석이 됩니다. 무토일간이 기토일간이 암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일간이 바뀌진 않아요. 맞잖아요. 상담하다 보니까 저 선생님 어디가 사주 받았는데 좋은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자기 사주 안 좋으니까 따로 어디서 이름 받듯이 사주를 받은 거야. 이게 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시도도 나온다라는 얘기지. 자기 그거 내 사주력은 후천적인 사주력연이 이름 받듯이, 그럼 자기 기분적으로 그 기운이 상쇄가 돼가지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지, 만만의 콩떡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고민을, 연구를, 뭐, 한두 가지 해봤겠습니까? 그죠? 수십 년 동안 해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격을 보는 것이, 격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전체 다 맞춰지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 틀에 대한 부분, 이거는, 성패나 희귀나, 어떤, 꼭 생극 가지고 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그걸 가지고 골라놓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고 나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다음 순서대로 가는 게 맞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체에 대한 용법, 용에 대한 용법 이거를 섞어서 보면 공부를 못합니다. 이건 제가 반드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뚫고 나갈 수가 없어. 공부가 쌓이질 않아.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어떤 이제 천간의 이런, 각 십천간의 구조의 희귀의 흐름하고, 이게 이제 지지로 내려와서 만약 이게 격으로 반영이 됐을 때는, 격은 다른 구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기토일간한테는, 이렇게, 물론 을목이 뜰 수도 있겠죠. 그쵸? 을목이 뜨거나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격에서 있을 수 있는 식신제살이라든지 뭐 이런 격으로는 잡혀도 재생관, 관인상생 이게 좋다라는 거지. 그런 쪽으로 갔을 때 기토일간의 본래 사명하고 속성하고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간하고 달리.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계량하고 가늠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십천간이 지향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경금만 하더라도 평관이든 칠살이든 정관이든 예를 들어서 식상이든 쓴다라는 얘기예요. 구조에 따라서. 왜냐하면 경금, 신금까지만 가더라도 격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수, 상관, 식상격이 나오는 거고 희경관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목화상관하고 금수상관 이런 부분들이 격으로도 나와지고 천관으로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련진금 정화의 동태라든지 화련진금도 나오는 거고 임수를 쓸 수도 있고 만약에 개수 같은 경우는 조금 써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그렇듯이 기토일간, 무토일간하고 쓰는 거하고는 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임계수 들어가면 또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걸칠 수 있는 것이 임계수일간. 그러면서도 계수일간들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쓰는 용법에 따라서는 임계수일간, 그러니까 경신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인성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 근데 그렇게 쓰는 것이 격으로는 그냥 자평의 입장으로는 그런 거를 천간에 이게 뭐 갑병목 이렇게 갑을병정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쓰잖아요, 그렇죠? 다 구분한 게 뭐였어요? 사길신, 사용신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사길신, 사용신을 각각으로 일간대비로 붙여보니까 사길신, 사용신이 더 발현되고 붙을 수 있는 이 레인지가 조금 구분이 되고 차별이 난다라는 거지. 예. 이게 그래서 월지로 지지로 내려와서 왜 월지 팔자 자자 통기 원령 그죠? 다 자자 통기 원령 팔자 용신 전구 원령 전심 원령 전구 원령 전심 원령 자자 통기 원령에서 월지에서 다 맞춰가지고 대비를 해서 쓴다라는 거죠. 묘하게 아들들이 다 무오일주더라고. 무오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자월의 무오일주예요. 큰아들인데, 자월의 무오일주인데, 여기가, 무진생이에요. 용띠야. 무진생.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그냥 격으로 보면, 그쵸? 제격이잖아요. 맞죠? 정제격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자가 되려면 뭐가 되면 갑자가 되거든요. 갑자가 되고, 여기에 이제 신시가 되고 경신시가 되는 거지. 이런 구조에서
그냥 순서로 보자고. 순서로 보면, 이건 뭐 그냥 자월에, 무오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진에 이렇게 합도 있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자호충도 있고, 예를 들어서 충합이 있어도, 여기도 이렇게 그 자호충도 있고, 신자진하는, 이런 그 제국을 형성하는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크게 수운동을 하고 화운동을 하는 이런 에너지인데 천간에 드러난 동태를 보면 이게 무토일간이 경신시가 되면 전식합록격이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전식합록격은 가불목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있어서 전식합록은 빠진다. 빠지면서 그냥 순서를 보면 자월에 제격인데 비겁이 뜨면 파격인 거예요. 맞죠? 아니 이건 공식이야.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자자통기 원령 파격인 거야. 그럼 파격을 성격시키는 게 뭐예요? 간목인 거야. 그렇죠? 이쪽은 나한테 실살이라고 하더라도 격을 성격을 시키잖아요. 근데 격이 성격이 됐는데 이 격을 깨는 게 뭐예요? 경금인 거야. 그대로 살아. 그대로. 대기업에서 회장하고 다이다이 살았다가 어느 날 때려쳤다가 일단 그 모친이 아주 끌탕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는 임묘진 지나면 사오미 대운으로 한 30년을 흘러요. 여기는 운을 제한적으로 쓰는데 이거 다 식상, 이런 이런 에너지들을 다 그래도 갖추려면 사오미 운을 받아야 돼. 사오미 운이. 그래서 임묘진 지나고 을사병호 정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